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죠. 예상했던 대로 야권의 압승입니다. 어떤 소용돌이가 치게 될지, 승리한 쪽은 승리한 쪽대로, 패한 쪽은 패한 쪽대로 남 탓하지 말고 선거 결과를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자신들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11번째로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질 위기를 맞았던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우리 국민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종교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감탄사를 이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찰들이 비슷한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특히 불국사는 창건일의 천년 세월을 거치며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를 빼고는 불국사의 현재 가람 배치와 전각, 불탑 등이 모두 통일신라 시대의 김대성이 창건할 당시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 불국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 일반인들의 이런 상식이 깨지면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불국사 하면 석가탑, 다보탑과 함께 사람들이 맨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청운교, 백운교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청운교와 백운교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찌 그럴 수가? 하면서 일제의 만행이나 문화 침탈이라는 말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 기록 등을 보면 불국사는 751년에 김대성이 축조할 당시 약 2000칸에 이르렀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19세기 초까지 40여 차례 중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전국의 문화재 조사 사업을 펼칠 때 불국사를 실제로 정확하게 자로 재고 측량기도 들어왔으니까요. 남긴 도면을 보면 대웅전과 자하문 등의 영역과 한쪽 또 본전인 극락전, 안양문 영역 등 두 부분만 남아있어 대가람 불국사의 본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1910년대에 촬영된 옆의 사진들에서 보듯이 그나마 남아있던 전각과 당우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1910년대 초반에 일제가 사찰령을 공포하면서 소위 30일 본산제도를 실시할 적에 이 지역의 본산이 불국사가 아니라 기림사였었던 것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18년 일제 당국이 만든 불국사 술이죠. 공사 설계도가 10여 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처음에는 불국사 정면 하단 석축 돌난간 기둥과
청운교, 백운교 등의 돌계단 난간 등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석축과 계단의 돌 난간을 대부분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제당국이 왜 불국사, 석축, 청운교, 백운교 등 계단의 난간 시설 등을 없애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술상의 난점이 예상됐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저들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갔으면 문덕수 시인이 청운교 건너 잠시 숨 고르고 올라온 길 굽어보니 가파르고 돌아서 오를 길 우러러보니 도리천 달디단 향내 문득 머리 위에 쏟네. 백운교에 다시 촛발 올려 내 삶 다잡으니 저 아슬한 자함은 비로소 열리고 다보탑 석가탑이 뿌려놓은 꽃길도 보이네 라고 읊었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니 참 아찔하네요. 당시 설계 변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 고마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가 청운교, 백운교를 살려내는 큰 공덕을 지은 인연을 타고났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